2021년 12월 6일 장전 시황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뉴욕 3대 지수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그 11월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이 큰 폭으로 좀 하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안도감에 이제 시장이 안정세를 좀 찾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확산, 감염 속도와 이제 다른 경제 그런 인한 성장률의 둔화 우려로 이제 테이퍼링이 앞당겨지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조금씩 이제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또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듯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말에 좀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 되는 이 분 찰리 먼거라는 분이 이 시장이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심하다. 지금은 너무 과열권이다.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하면서 비트코인이 종목당 25%에서 30% 가까이 뭐 이렇게 빠지는 그런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찰리 먼거 뭐 이 사람의 이제 발언보다도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제 이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 차례 폭락을 했을 때도 그때도 마침 뭐 홍다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한 거보다도 아무래도 헝다그룹 디폴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영향이 좀 비트코인의 폭락을 좀 부추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에 관련해 파산해 가지고요, 중국의 자본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이제 국내 총생산 GDP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가 이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헝다 이슈가 조금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증시가 좀 올해를 얼마 안 남기고 매우 힘든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시장에 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비록 오늘 뭐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요국들의 그런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뭐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을수록 저가 매수세는 뭐 유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와 이제 금융, 신정물 국채 금리가 또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또 금융주들도 이렇게 타격을 좀 입었고요. 뭐 다른 걸로 외에는 뭐 소비자, 뭐 부동산 섹터가 조금 올랐고, 소비자 방어 관련주들, 뭐 의료 의약품 그 외에 기타 유틸리티, 뭐 이런 화학주들이 조금 상승을 보인 것 외에는 전 종목이 전부 다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조금 이제 어려운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전 사실은 뭐 오미크론은 지금 이제 나왔던 그 이슈가 좀 악재로만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이전의 변이보다 뭐 경미한 감기 수준으로 뭐 변이가 되어서 오히려 뭐 오미크론이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뭐 이러한 전망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 추가로 발표될 연구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지수가 좀 많이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지를 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점을 그어 보면요. 예, 이 부분 많이 겹치는 부분, 캔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예, 라인을 하나 그어 보면은 예, 121선을 그래도 중장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윗꼬리로 달면서 마감을 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요, 이제 예, 길게 좀 늘려다 보시면은 어차피 뭐 계속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차례 이렇게 뭐 급락을 나와가지고 120선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긴 꼬리가 없이 그냥 긴 음봉 캔들로 마감을 해가지고 120선을 이탈했다면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쁘게 그래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예, 좀 마감을 했다는 점. 예, 그 점이 조금 이제 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뭐 어느 정도 우리 지수는 이제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예, 완전한 하락 추세도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도 보면요, 예, 하락 추세가 아니고 예, 잠시 이렇게 조금 낙폭을 좀 보였다가 금요일 날 조금 이렇게 강한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예, 천선을 좀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1000포인트는 조금 넘겨줄 것이다. 1020포인트까지 1010이나 1015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물론 그 중에 등락은 있겠지만요. 예, 물론 여기 위에서 120선 이 부분에 1020포인트 정도는 아주 강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조금 흔들면서 1000포인트 이상은 조금 넘겨주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뭐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해가지고요, 완전한 하향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950포인트를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예, 이렇게 보여준다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오늘은 모르겠지만 뭐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밀어준다면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973포인트 정도, 예, 970포인트, 75포인트 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눌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밀린다면요, 예, 많이 밀린다면 그 정도고 제가 생각하는 뭐 가장 이상적인 이 지수의 지지 가능성은 98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지수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 급락을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오늘도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힘들 장세가 좀 예상이 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예, 그래도 가장 큰 호재는 예, 바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 증시는 뭐 이러한 악재들을 뭐 상당 부분 선 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의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조금 기다렸다가 또 반등을 재차 이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항상 회원님들께 좋은 정보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회원님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